가기사는 증시 깍두기. 안녕하세요. 증시나 심판 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깍두기 박사님입니다. 네. 아주 2,500 깨지기 직전까지 갔다, 깨지는 순간 갔다가 그냥 어쨌든 조금 올라왔는데 외국인들이 1조 이상 오랜만에 팔았습니다. 지금 6거래인가 8거래일 연속이죠? 7거래일 연속으로 네. 코스피를 주장창 때리고 있는데 오늘도 네. 한 1조 팔았는데 그중에 9천억이 삼성전자였습니다. 네, 삼성전자 한매친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코스피도 7거래일 연속 매도고 삼성전자도 7거래일 연속 매도니까 네. 삼성전자를 사실 연초부터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샀거든요. 한 11조 넘게 네. 쭉 담았어요. 한 6, 7월까지. 그러다가 그 중에 한 절반 정도 되는 물량을 계속 그 뒤로 팔고 있습니다. 네네. 모건 스탠리의 그 보고서 나온 이후 아주 가팔라진 것 같아요, 매도세가. 네, 네. 외국인도 손실을 많이 봤어요. 삼성전자에서. 그렇지. 올해 지금 연초 대비 마이너스로 전환했으니까 다 지금 이 가격대에서 엄청나게 지금 손절을 때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연초에 샀던 물량들. 그러니까 외국인도 항상 버는 것만은 아니다. 네. 뭐 굳이 이렇게까지 팔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악재들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중국 뭐 창신 메모리 그 DDR4 출하가 많아서 이제 3분기 실적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뉴스도 있고요. 아주 안 좋은 뉴스죠. 네. 예, 그렇죠. 근데 뭐 지금 누가 봐도 PBR 밸류가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붙은 상황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적극적인 매수를 하기 힘들 것 같긴 해요. 하이닉스 사죠, 사면. 왜냐면 지금 3분기 추정치가 계속 내려가고 있으니까 삼성전자는 아직도 13조 원이 이상이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도 또 나왔어요. 삼성전자 목표가 내리고 이유는 똑같습니다. 지난번 모건 스탠리가 했던 이유 그리고 월요일부터 계속 매일매일 지금 3일 연속으로 삼성전자 매도 리포트가 나오고 있잖아요.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3분기 실적 별로다 이 논지는 똑같고 그래서 그 지금 컨센이 13조가 넘는데 지금 예측하는 것들이 다 10조대 11조대 이렇게 지금 전망치가 최근에 수정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컨센이 조금 하향되는 단계를 좀 거쳐야 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어디까지 그 3분기 컨센 하향을 반영을 하느냐가 이 하락의 지속성 여부를 좀 가늠할 것 같고 뭐 이 사이에 삼성의 임원진들은 주식을 좀 매수했어요. 규모가 확실히 이제 그쪽 임원들은 연봉이 큰가 봐. 막 2억, 7억 막 이상 샀더라고. 누가요? 삼성 임원진 삼성 임원진들, 네, 대표들 한정희 부도 더 사야죠. 삼성 임원 정도면. 네, 근데 어쨌든 뭐 그 7만 원대 중반에 산 거야. 어떤 분은 8만 원대 사신 분도 계시더라고. 근데 7만 원대 많이 사셨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6만 원대 지금 사고 계실지 궁금하네요. 네. 예, 오늘 지수로는 별 일이 없었습니다. 코스피가 0.4% 하락, 코스닥이 0.4% 플러스. 예, 그냥 그랬는데 업종별로는 크게 올랐던 종목 섹터도 있고 크게 떨어진 섹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올랐던 거는 대부분 2차전지였습니다. 신재생하고 네, 어제는 크게 좀 떨어졌었는데 오늘은 좀 올랐어요. 뭐 해리스가 이제 트럼프와 TV 첫 격돌을 했죠. 네. 예, 어쨌든 뭐 치고받고 했지만 끝나고 나니까 해리스 지지율이 많이 당선 확률이 많이 베팅 사이트에서 올라왔고 그에 따라서 트럼프의 언급에 많이 피해를 봤던 IRA 관련 뭐 2차전지, 신재생 이런 회사들이 오늘은 조금 반등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리튬 가격도 실제로 반등을 좀 크게 했고요. 네. 네, UBS의 뭐 리튬 가격 바닥이다 이런 리포트도 영향을 좀 줬던 것 같습니다. 리튬가 끝없이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네. 일단 시장 전반적으로는 미국의 침체 우려 이게 조금 작용을 하긴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았잖아요. 주도 섹터들이. 일단 국채 금리도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10년물이 3.6, 3.62 정도로 계속 떨어지고 채권 가격은 계속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WTI도 한 3%대 하락을 했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그래서 뭐 순이자 마진이 너무 지금 과대평가돼 있다라는 JP모건의 다이먼 회장의 언급도 미국의 은행주 급락을 좀 이야기했었고 국내도 은행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동안 시장이 많이 안 좋을 때 은행주 그리고 증권 보험주들이 그리고 자동차도 이런 배당 많이 주는 밸류업 기업들이 많이 받치고 있었는데 오늘 밸류업들이 전부 다 떨어졌습니다. 네, 엄청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뭐 은행주가 하루에 5%씩 떨어졌으니까 큰 폭이죠. 예, 뭐 삼성, 신한, 하나, BNK 이런 데는 6% 이상 좀 하락을 했고 뭐 KB도 6% 하락했고 우리은행이 4%대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아가 4% 빠졌어요. 현대차도 3%대 빠졌고 그래서 자동차, 뭐 증권, 보험 다 같이 오늘 제일 많이 하락한 금융업종이 제일 포진이 돼 있고요. 네. 제일 많이 오른 것들은 철강, 금속, 화학 여기에는 2차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었습니다. 네. 네. 그 이번에 대선 후보 토론이 있었는데 한 투에서는
9월달 TV 토론회는 해리스 후보의 대표 정책을 구체화시키는 기회였다 이렇게 좀 평가를 했습니다. 전반전까지는 이제 트럼프의 바이든 정부에 대한 비판 위주가 좀 있었고 후반전에는 해리스가 이제 자기 정책들에 대해서 뭐 주택, 복지, 헬스케어 정책에 대해서 좀 준비된 자세를 보여줬다. 그리고 토론 직후에 트럼프의 당선 확률은 쭉 떨어지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해리스가 당선 확률이 올랐고 또 하나 이제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인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 네. 토론 직후에 해리스 지지를 공개적으로 좀 선언을 해서 시장에 더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저기 어떤 사람은 그 테일러 스위프트가 누구야 이러고 있더라고.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가수죠. 그렇죠. 네. 네. 뭐 1등이죠. 글로벌 1등이죠. 지난번에 어디죠? 싱가포르인가 왔을 때 그 경제 유발 효과가 2조 원이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어마무시한 파괴력이 있습니다. 네, 콘서트 소화하는 이 횟수 세계 네. 1등이잖아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체력도 대단한 것 같아요. 등치가 좋아요. 그럼 말랐던데요? 키가 180이 넘어요. 어, 아메리칸 여인이에요. 그렇죠. 네. 미국 사람 치고는 나는 정말 말랐던 것 같습니다. 위축될 것 같아 그 옆에 가면.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나이 들었는데 누나 이럴 것 같아. 네. 예.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해리스 영향도 있었고 중국의 탄산리튬 가격이 5%대 급등을 했습니다. 일단 UBS에서 10일 날 중국의 리튬 저점을 확인했다 이런 보고서가 좀 나왔어요. 네. 예, CATL이 장시성의 리튬 음모 생산을 잠정 중단 결정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중국의 탄산리튬 월 생산이 8% 정도 줄어드는 효과를 예상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새로운 소식은 아니었고 예전에 보니까 22년도에 리튬 가격이 쫙 이렇게 고점을 향해서 막 돌진했잖아요. 네. 그러다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23년 초만 해도 떨어지는 와중이었거든요. 근데 23년 초에도 그때 리튬 생산이 채굴이 뭐 생산이 중단됐던 적이 있었고 그때 글로벌 리튬 공급이 한 13% 넘게 감소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리튬 가격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뭐 CATL이 생산 중단한 게 과연 지속성이 있을지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반면에 오늘 LG 엔솔은 5% 정도 급등을 했고요. 삼성 SDI는 10% 올랐어요. 삼성 많이 SDI는 뭐 네. ESS나 뭐 전고체 쪽에서 좀 강점을 갖고 있죠. 네. 오늘 상당히 좀 주목을 받았고 포스코 퓨처엠 맞죠? 예, 9% 네. 상승했습니다. 네, 그리고 태양광 풍력 이쪽도 좋았는데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한 13%대, 한화솔루션도 7%대, SK 오션플랜트 6%대, CS 윈드 11%대 네. 상승이 있었고 오늘 신재생 쪽 많이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의 목표가 하향 리포트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동안 많이 하향시킨 것 같은데 계속 아직도 하향시키는 증권사가 좀 있습니다. 한투에서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12만 원에서 9만 6천 원으로 20% 하향을 시켰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은 10조 3천억 원, 10조 3천억 원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컨센이 13.3조거든요. 이걸 23% 정도 하회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월화수 계속 목표가 하향 리포트를 말씀드렸는데 그때마다 컨센을 뭐 지금 13.5조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13.2조입니다 했는데 컨센도 계속 하향에 따라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럼요. 한 사람이 내릴 때마다 컨센이 내려가는 거니까. 네, 지금 13.1조 대까지 내려갔는데 이게 어디까지 내려갈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네, 대부분 3분기 실적 부진을 언급을 하고 있고 뭐 이유는 다 동일합니다. 이제 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다만 3분기 실적 실망 매물이 지금 먼저 쏟아지고 있잖아요. 3분기 실적 발표하지도 않았는데 네, 근데 이제 4분기부터는 실적 기대가 된다. 라고 하거든요. 기대가 된다고? 네. 더 떨어져야지. 현재 주가 보면은 무조건 더 떨어져야 그렇죠. 되는 건데. 근데 이제 4분기는 좋게 보고 있어요. 근데 주가가 왜 이렇게 떨어져?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을 먼저 반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6개월 정도는 선반영인데 최소. 보통은 1년이고. 근데 3개월을 반영하고 있다고 지금?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 6개월 이상도 반영을 하잖아요. 그럼요. 훨씬 더 네. 선반영하는데 그걸 감안해서 뭐 지금 뭐 26년도 이후부터는 다 불확실하다. 심지어 HBM도 불확실하다 해서 삼성전자 오르지도 못했는데 네. 안 그래도 그래도 그 전까지는 좋아야 될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장 3분기부터 실적이 꺾인다. QOQ로 꺾인다 생각하니까 네. 더 또 실망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다만 4분기에는 조금 반등을 할 거다 이런 언급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재용 회장님께서 유퀴즈라도 좀 나와야 되겠네요. 가서 우리 회사 좋아요 한마디 해주셔야 되는 타이밍. 저번에 한번 박진영 그 JYP 네. 대표도 나왔잖아요. 네. 그 유퀴즈 말고 저 슈카월드인가 거기 슈카 나왔던 것 나왔죠. 같은데 그다음 그때 더 이제 빠졌지. 우리 주식 사라 이런 얘기했는데 그때 이후로 엄청 떨어져가지고 엄청 떨어졌죠. 거기는 뭐 상황이 좀 안 좋았어요. 안타깝게도. 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오늘 한투 리포트에서 보면은 이제 이유는 뭐 IT 제품의 수요 감소, 그래서 레거시 부진 영향이 크다. 그래서 3분기는 좀 하회를 할 건데, 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좀 낮잖아요. 그 이유는 HBM의 비중이 좀 높기 때문이고, 삼성은 HBM 비중이 낮기 때문인데, 네. 4분기부터 삼성전자도 HBM 판매 비중을 급격히 증가시킬 계획이라서 이렇게 된다면 4분기에는 좀 증익을 기대해볼 만하다. 이런 언급을 해서 4분기 실적은 확실히 좀 3분기보다는 좀 턴어라운드 할 것 같긴 한데, 일단 3분기 부진을 주가가 반영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보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삼성 핸드폰 또 막대한 영업이익을 가져다주는 비즈니스인데 공시지원금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같은 가격에 팔면은 상당히 불리하고 가격 경쟁력으로 좀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아이폰 16이 딱 발표되자마자 갤럭시 S24 지원금을 더블 이상 상향을 시켰습니다. SKT하고 KT가 공시지원금을 최대 24만 원이었는데 최대 53만 원까지 상향을 시켰고요. 네. LG 플러스도 계속 50만 원대 정책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공시지원금에다가 15% 더 주는 추가 지원금까지 하면 소비자는 최대 58만 원의 이 기획값을 부담하면 될 것 같고, 출고가가 115만 원이거든요. 예, 이거의 반값 정도 수준으로 살 수 있습니다. 네. 네. 이것도 근데 통신사들의 통신사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통신사들의 단독 결정보다는 삼성전자의 요청이라는 분석도 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통신 회사들이 이 요금제 하시면 얼마로 깎아드려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2년 약정 걸고 예. 무조건 2년 약정 걸고 쓰셔야 돼요. 얼마 뭐 이상 이거. 요금제 유지하면 6개월 유지하면 뭐 이렇게 네. 주는 거죠. 네, 그리고 삼성 내부 직원들의 여러 지적 사항도 요즘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 간간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난 오늘도 여러 건 듣고 왔어. 오늘도 있었고 네. 이때까지 계속 있었어요. 네, 문제가 네. 많다.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냥 좀 막내 직원들의 불만 정도로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조금 더 좀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 직원도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 꽤 될 거 아니야? 그러겠죠. 열받겠지? 열받겠죠. 이게 내 잘못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겠지? 예. 그럼 입이 터지겠지. 방언이 빵빵 목소리가, 터지겠지? 예, 구조적인 문제를 좀 지적을 하고 있고, 예. 삼성 주식 팔아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좀 많이 들리긴 합니다. 네. 뭐 가장 토로하는 게 인력 부족. 요거를 상당히 좀 토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목표에 따른 이제 성과 평가 MBO라고 있는데 네. 이게 좀 문제의 본질에 초점을 맞춰지지가 않아서 MBO를 이 부서 저 부서 다 100% 달성했다고 하는데 그에 따라서 성과급은 가져가는데 정작 3나노 수율은 안 나오고, 이런 문제의 본질이 해결되지 않는 조금 목표가 잘못된 방향으로 설정돼 있다, 이런 지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월급이 하이닉스보다 적다는 설이 있습니다. 지금. 뭐 그럴 수 있죠. 일단 하이닉스가 훨씬 더 돈을 잘 벌고 있으니까요. 그건 뭐 한 분기만 그렇게 된 건데, 이 월급이라는 건 그 전부터 결정되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구조화된 상황이 아니냐 지금. 그런 생각이 하게 되죠. 그래서 하이닉스로 뭐 떠나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인재들이. 뭐 이런 얘기도 있죠. 너무 그 비용 관리를 너무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이런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이거 뭐야? 이런 설도 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정확히 맞는지 이건 그냥 다 소문이니까 뭐 한 사람 말을 어떻게 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은데 어찌됐건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는 거는 좋잖아요. 왜냐하면 내용이 우리 너무 일을 너무 힘들게 해. 너무 힘들어. 근데 제품 잘 나오는데 우리가 너무 힘들어. 이런 거면 사실은 주주 입장엔 감사한 일이지. 주주 입장에서는. 근데 뭐 단순하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대우가 안 좋아. 뭐 이런 얘기는 조금 다른 얘기죠. 네. 네, 그래서 불만의 목소리도 좀 크고 주식시장에서도 좀 좋지 않게 좀 반영이 되고 있는데 주가상으로 많이 빠졌어요. 네. 네, 주가는 많이 빠졌죠, 진짜. 그리고 오랜만에 이제 유리기판주가 좀 급등을 했습니다. 유리기판 사실 뭐 한 4월 달 이때 한창 IT 핫할 때 그때 한창 휩쓸었던 테마였는데 이제는 조금 사업의 결실을 좀 맺고 있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롭틱스가 독일의 쇼트사, 유리 만드는 유명한 회사죠. TGV 장비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피롭틱스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쇼트사와 TGV 장비에 대한 평가를 진행을 해왔고 최종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라고 합니다. 뭐 독일의 쇼트, 미국의 코닝, 일본의 뭐 아사히 글라스 이런 회사들이 유리기판 이제 소재를 만드는 글로벌 사들인데 그 중에 TGV 장비는 사실 엄청 핵심 공정이라서 네. 향후에도 좀 비중 있는 역할을 피롭틱스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구멍 뚫는 겁니다. 구멍. 그게 당장의 실적으로 반영이 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나중에 얘기긴 한데 그것도 지금 숫자화 시키기에는 아직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분명 큰 하나의 이 회사의 큰 경쟁력이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투자 가치가 얼마나 있느냐를 계산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좀 모멘텀에 따른 주가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트롭티스가 오늘은 18%대 상승을 했고 JNTC, SKC도 14%, 11%씩 상승을 했습니다. 삼성전기도 사실 유리기판에서 제일 큰 회사죠. 잘 하고 있는데 네. 네, 오늘 2% 빠졌습니다. 삼성전자 빠지면 같이 빠진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밸류업 주식 많이 떨어졌는데 그 JP모건 다이먼 회장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좀 잔존하다. 그리고 순이자 이익 전망치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이런 언급도 미국의 은행주들 많이 빠지게 영향을 좀 끼쳤고 네. 자동차주도 급락을 했잖아요. 근데 네. 해외에서도 자동차주 많이 빠졌더라고요. BMW도 이제 마진이나 ROE 가이던스를 좀 어떤 부품 결함 때문에 낮추면서 급락을 했고 GM도 한 5% 빠지고 포드도 한 3%대 빠졌습니다. 네. 기아도 오늘 한 4% 빠졌잖아요. 기아 엄청나게 많이 빠졌거든요. 네. 올해 한 35% 정도 10만 원에서 13만 5천 원까지 찍었다가 두 달 만에 다시 연초 이하로 9만 6천 원대까지 막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익을 싹 다 반납을 했고 현대차는 올해 한 50% 올랐거든요. 근데 네. 고점 대비 한 25% 좀 급락을 한 상태고. 오늘 보면은 외국인들이 파는 업종이 다 빠졌어요. 오늘 외국인 1조 파는 데 있어서 뭐 전기전자 많이 팔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동차, 그다음 운수 장비 이쪽도 팔았고, 그다음에 바이오도 팔았고, 은행, 금융 이런 쪽 많이 팔았거든요. 그 부분이 아주 싹 다 전멸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자동차, 현대차는 돈 잘 벌잖아요. 미국에서 네. 잘 팔고 하니까 신용 등급은 올라갔습니다. 한국 신용 평가가 가장 높은 등급인 트리플 A로 등급을 상향을 시켰습니다. 뭐 이유는 뻔해요. 내연차, 하이브리드, 전기차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시장 수요에 대처하고 뭐 재무 안정성도 높아졌다 언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참 좋긴 한데 주가는 지금 많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LIG 넥스원이 오늘 8%대 급등을 했고 다른 방산주들은 안 올랐거든요. 얘네만 올랐는데 중동 매체에서 이라크가 다음 주에 천궁2 이거 계약을 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네. 9월 9일날 이란 국방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국의 방공미사일 시스템에 대한 계약이 다음 주에 체결될 것이다 라고 보도가 나왔는데 천궁2 등이 한 25억 달러 이상의 규모의 거래입니다. 조단이죠. 네, 그래서 천궁은 이제 중동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지대공 미사일로 부상했다 이런 내용도 좀 있어서 오늘 급등에 좀 영향을 끼쳤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오 오늘 오전에 상당히 좀 강했는데 오후에는 많이 다 반락을 했거든요. 네네. 네, 근데 뭐 유한양행도 사실 예정됐던 일이지만 렉나자 마일스톤 800억 정도를 수령을 할 거다 이렇게 공시를 냈습니다. 네. 요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렉나자가 미국 출시하면서 이제 마일스톤 수령할 것이다라고 공시를 했는데 올해 안에 수령한다고 합니다. 네. 작년에 영업이익이 570억이었거든요.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한 방에 수령을 하는 거고, 그리고 매출 발생하면 10% 이상 판매 로열티도 받을 예정이거든요. 이거는 6대4 비율로 오스코테 가고 나누고. 그래서 오늘 이 소식이 나왔는데 이거 예정됐던 일인데 왜 이렇게 오르지?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긴 했어요. 오늘 6%까지 상승을 했지만 하락해서 마이너스 0.2%로 좀 끝났습니다. 오늘 좀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큰 것 같아요. 네네. 네. 바이오 대부분들 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더벨 기사로 알테오젠이 1,000억 원 규모의 시비 발행을 추진한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체 공장 확보를 위한 자금 조달이라고 합니다. 현재 지금 양산용 생산 시설이 없어서 CMO 업체에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면 훨씬 더 수익성도 좋아지겠죠. 그래서 주주들이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CB 투자에는 뭐 DS 자산운용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조건 논의 중이라고 보도는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1,000억 원 정도의 CB는 전체 시총이 16조니까 굉장히 작은 금액이라서 희석 효과는 별로 이렇게 주목받지 않고 오히려 공장을 직접 지어가지고 생산을 직접 하면 안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데 수익성이 생각보다 더 좋아지겠구나 이런 기대를 좀 하게 만들어서 오늘 상승을 했다가 바이오가 다 떨어지는 바람에 네. 상승을 많이 반납해서 0.3% 상승으로 끝나긴 했습니다. 네. 사실은 뭐 1,000억이면 공장은 다 충분히 짓고는 남죠. 네, 한국에서 공장 짓기에는 저 바이오 공장, GMP 공장 1,000억 이렇게까지는 안 들던데, 예, 많이 땡기네 돈. 네. 예. 벌었을 때 땡기는 거야. 주가로 벌었을 때. 네, 이렇게 해서 선순환이 되면 좋죠. 주주들한테도 결국은. 네. 네, 오늘 사실 미국 경기 침체 우려도 좀 있었고 엔화도 지금 강세예요. 141엔이에요. 강세로 확 돌았다가 네. 조금 완화가 됐어요. 네, 그래서 141.4엔 정도 좀 거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오늘 미국 CPI 밤에
발표가 되잖아요. 네. 아, 요때 만약에 예상을 좀 크게 하회하면 또 다시 좀 침체 우려가 또 생길 것 같은데 무사히 잘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아, 이거 지금 140엔 1에는 깨졌었네요. 140. 깨졌었다가 예, 140.7까지 갔었네요. 네. 그때 이제 무섭게 떨어졌죠. 한국, 주식들이. 예, 이거 또 걱정이 되죠. 141엔 깨지고 나면 또 엔캐리 청산 이야기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네. 이렇게 청산. 미치겠네 진짜. 아, 하이닉스도 플러스 2%까지 갔다가 네. 마이너스 막 전환했다가 네. 다시 이제 플러스 1%로 아. 했잖아요. 뭐 미국은 싸지 않지. 아니 저기 싸지 않죠. 미국은 떨어졌어도 뭐 고점 부분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엔화는 뭐 밑으로 공간 엄청 많이 열려 있는 거고, 한국은 뭐 금투세하고, IT는 저기 외국인들 팔고 있고, 중국은 만든다고 하고, 와 완전 총체적으로 난국이네 분위기가. 사실은 매입하기에 딱 좋을 텐데 이런 날을 위해서 돈을 마련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근데 갑자기 바보 지금 멍충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에 개인들이 상당히 좀 멘탈 무장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공포의 매도가 안 나와요. 8월 5일에도 적극적으로 매수했는데 물론 그거보다 더 떨어진 주식도 지금 있지만 네, 네, 네. 지금도 공포의 매도는 안 나오고 있어요. 오히려 외국인이 공포의 매도를 하고 있고 그러네요. 예. 결과치가 그러네요. 네. 예. 사실 이럴 때 지금 담는 이제 게 선수들만 남았나 봐. 잘하시는 분들만. 그런 것 같아요. 예. 사실 이럴 때 사는 게 멀리 보면 기회긴 하죠. 근데 하여튼 악재가 이렇게 많이 터질 수도 있구나. 신기하다. 이러고 있어요. 네. 악재가 사실 가장 많이 나와서 가장 공포에 질리게 하는 그날이 바닥이잖아요. 뭐 우리 지금보다 더 공포스러운 이야기가 20년 3월 14일. 네. 더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가장 심한 날이 가장 팔고 싶은 감정이 솟구쳤을 때고 그날이 바닥이다. 아, 그래서 그게 물량이 터져갖고 신용 반대 매물 연타로 터지면은 진짜 바닥인데 슬금슬금 빠지면 신용 반대 매물은 잘 안 나옵니다. 대응을 다 하기 때문에. 예. 네, 어쨌든 다들 모든 투자자분들이 잘 버티고 있습니다. 힘내시길 빌겠습니다. 네. 같이 뭐 나중에 좋은 날 그렇게 어려웠었던 날도 있다고 21년처럼 한번 되돌아보시죠. 예. 우리가 21년도에 그 얼마나 그 코로나 때 저가 매수에 성공했던 분들이 벌떡 일어났죠. 어깨가 올라갔잖아요. 벌떡 일어났죠. 그거를 우리도 내년에 다시 좀 느낄 수 있도록 잘 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